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2월 8일 인사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이 됐죠. 자, 부결이 되고 다시 직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깜짝 놀란 이재명을 비롯해서 조국, 곧 사법 처리될 이 사람들이 당장 구속하라, 체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헌법을 위반을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발의를 해서 이 표결까지 붙였는데 그게 부결됐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속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을 거의 매주 발의를 할 태세입니다. 주 중에는 탄핵안을 처리를 하고 표결을 하고 또 주말에는 밖에서 장외에 나가서 탄핵을 외치는 자 그런 무한 되풀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이 이렇게 다급하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외칠까요? 바로 빨리빨리 이 탄핵을 해야지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 뜻대로는 안 되죠.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이고 사법 일정, 법원의 시간표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탄핵 때문에 미처 다 소식도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제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이재명 선거법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게 2심, 3심에 확정되면은 배지가 다 날아가고 대통령 선거도 나오지 못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 시점이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나는 것이 그 과정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동 배당에 의해서 선거사범 전담부서가 3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 형사 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에게 최근에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라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대등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6부는 대등재판부. 대등재판부라는 게 뭐냐면은 법적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어떤 관료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도입이 돼서 3명 다 부장판사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고 주심을 맡고 배석을 맡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이상한 판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서울고법 형사 6부 부장판사는 최은정 6-2부입니다. 부장판사는 최은정 여성판사고 1972년생 포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심판사는 이예설 여성판사고 그 다음에 정재호 최은정, 이예설, 정재호 3사람이 전부 다 부장판사들입니다. 그리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재판을 하고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뭐 이상한 판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때 이재명에게 무죄를 내린 위정교사 여기도 김동연 부장판사와 같은 합의부였지만은 거기는 판사들이 부장판사가 아닙니다. 다른 배석판사들이. 그러니 김동연 부장판사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됐지만은 물론 거기서도 뭐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끌고 가버렸지만 여기는 3명의 부장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는 성립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특히 서울고법 형사 6부에 소속된 고법판사 3명은 지난 2월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예정된 법관 대규모 인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법관이 고등법원에서 내년까지 이 심리를 하다가 법원이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다시 봐야 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또 시간을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세 명 다 인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3명의 고법판사 모두 사법시험 합격 후에 줄곧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를 해서 이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들이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법대로 판결을 하는
재판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발 사주 의혹 연루돼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고, 특히 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그때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졌던 최강욱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본인이 나중에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관 비서관 가고 막 그렇게 했던 최강욱, 지난번 선거 때 21대 총선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조국 아들 실제 인턴을 했다, 이게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확정을 판결했는데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도 바로 이 재판부입니다. 최강욱에게 최종적으로 최강욱의 덜미를 잡은 그 재판부가 이제 이재명의 덜미를 잡는 그런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기적으로 보면은 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늦어도 내년 중에는 그러니까 2심, 3심 확정 판결에 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법 뿐이 아니고 위정교사도 지금 무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바뀌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재판이 신속히 진행이 될 태세죠. 자, 그러니 이재명은 다급합니다. 이 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본인이 대선에 못 나가니까 계속 당장 사퇴하라,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체포하라, 그래야지 조기 대선이 치러지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거법에 따르면 633 규정 계속 말씀드렸지만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 그 상반기 중에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2025년 내년 한 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그 정권을 붕괴시키고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탄핵을 매주 무한 되풀이 하겠다, 이렇게 거의 소란을 피우는 국가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면서도 어쨌든 본인의 대선 때까지 조기 대선을 빨리 열어서 자기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문제에 완전히 집착을 하는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퇴진과 관련해서 질서 있는 퇴진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특히 내부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게 되면은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고, 만약에 임기 단축 개헌이 되더라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고, 그러면 이 6개월이 왜 걸리느냐 하면은 일단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국회에서 발의를 하든 개헌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리고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니까 딱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걸려서 개헌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다시 만약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한다면은 6개월 후에 그러니까 60일 후에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그 시점이 되니까 후반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재명은 그때까지 있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나갈 수가 없으므로 지금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 지침을 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가고 또 이 사법 일정은 사법의 시기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감기 어린 지금의 행태는 조만간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